저는 여러분과 간과 관련하여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간의 징후 중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간의 첫 번째 증상 또는 징후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후가 없습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습니다. 좋아.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인데, 실제로는 증상이 아니지만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과체 중 아동의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의 4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자, 지방간이 있다는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중앙부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부를 내려다보면 복부가 튀어나왔나요? 지방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제가 할 말을 잘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은 간은 부피와 크기에 따라 100% 복구 및 재생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췌장, 신장, 폐와 같은 다른 모든 장기는 100%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은 100%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세포는 일정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확장의 한계가 있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방세포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혈액 공급을 잃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 주변에 섬유화와 흉터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방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지방은 지방세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방은 지방세포 외부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세포가 아닌 근육, 췌장세포 주변, 췌장, 심장세포 주변, 심장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을 버릴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복강 내 장기 주변입니다. 복부에는 4에서 6리터의 이소성 지방이 매우 쉽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는 점점 더 바깥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소성 지방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지점까지 확장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간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의 지방입니다. 이소성 지방입니다. 지방세포에도 없는 지방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은 건강에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최근까지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간이 이소성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소성 지방이 실제로 간에서 어디에서 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간 지방의 60% 미만, 즉 59%는 실제로 간 외부의 지방에서 유래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는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60%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 지방은 손상됩니다. 더 이상 지방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류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간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간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은 신체의 다른 곳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59%입니다. 간 지방의 26%는 간이 포도당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을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생성하는 포도당 생성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섭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 비탄수화물 공급원으로부터 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인슐린은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거나 중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은 더 이상 지방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능장애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에 인슐린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통제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간은 엄청난 양의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뇨병 전 단계 및 인슐린 저항성에서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고혈당이 나타나는 새벽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설탕을 전혀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기능장애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간에서 당을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인슐린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혈액에는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에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의 세 번째 공급원은 식이지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설탕도 동시에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과당이나 포도당 또는 포도당으로 변하는 정제 탄수화물이 매우 높은 식단을 섭취하면 지방세포가 압도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방을 섭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간과 복강 내 장기 주변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을 확인하면 한동안은 정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확인하면 수치가 높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인슐린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당을 보호합니다. 한동안 약 10에서 15년 동안은 정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췌장의 작은 세포는 지칠 대로 지칩니다. 이제 그들은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훨씬 적은 양의 인슐린을 얻습니다. 이러한 혈당을 완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당뇨병, 대사증후군,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항상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은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단이 지방세포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악화시키는 자기 패배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군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매우 빠르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 2주 이내에 간에서 지방의 5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완전히 100%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흉터 조직이 너무 많으면 간 조직을 되돌릴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식이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또한 몸 전체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지방세포가 간에서 지방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억제할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여분의 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에는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간을 나타내는 세 번째 증상 또는 징후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음식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없이도 아주 쉽게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하고 단식을 시작하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여전히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기간 단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혈당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식욕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피로, 이미 언급했습니다. 밤에 잦은 배뇨.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면 잦은 배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점심 식사 후와 하루 종일 에너지가 향상되고 브레인 포그가 줄어듭니다. 시력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나이가 들어 안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상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건강한 버전의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즉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매우 강력하게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물에 사과 사이다 식초 1-2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는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사이다 식초는 혈당을 매우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